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자, 그래서 예. 지금 대통령과 이 대통령실의 3실장 그다음에 주요 장관들 다 워싱턴에 가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정청래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그러니까요. 오늘 이른바 반기업 악법이라고 하는 노란 봉투법 그다음에 상법 2차 개정안 이것을 노란 봉투는 어제 그다음 상법 2차 개정안은 오늘 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 제가 뭐 그 말씀 전에 블레하우스 마지막 한번 검색해 네, 보니까 네. 아시아경제라는 신문에서 예. 공식 영빈관이 블레하우스 대신 100억권 인근 한 호텔에 머물 계획이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영빈관 뭐 공사 중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미디어 워치라는 데서 이제 영문 기사인데 미 영빈관이 현재 공사 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어서 아, 그래요. 하여튼 우리 대통령이 특단의 사정 때문이 아닌 이유로 블레하우스에서 숙박은 안 하시는 걸로 미국이 블레하우스에서 재워주지는 않는 걸로 특별한 무슨 상황이 아닌데도 사정이 없는데도 그렇게 현재까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말 한미 이런 정상회담, 뉴스를 거꾸로 전하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참, 예. 착잡합니다. 예. 네. 자 노란봉투법이 결국 통과됐어요. 네. 일요일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제 소위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 불참한 가운데 뭐 지금 민주당은 국회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예. 네. 그리고 그 소위 그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24시간이면 끊어낼 수 있는 권한을 네.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참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지만 24시간 지나면은 그거 종료. 종료.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해가지고 통과. 예. 이번에 오늘 통과된 이제 상법 2차 개정안도 필리버스터 24시간 오늘 오전에 종료. 그다음에 통과. 맞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불법쟁이, 불법 파업, 불법 아주 극단적인 때에 따라서 파괴적이고 매우 큰 재산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불법쟁이를 하더라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에 커트라인 상한선을 둬서 제한하는 거. 네.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나라 뭐 자동차라든지 그 뭐 철강이라든지 주요 기관 산업 중에는 원청 이 큰 대기업이 있고 하청, 제하청, 또 하청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하청 이 구조를 가지고 이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에게 힘이 있는데 원청 기업을 교섭 대상으로 확대하는 그러니까 하청이 하청 기업이라 하더라도 하청 기업이 그 위에 하청을 받은 거길 상대로 해봤자 뭐 권한을 할 수 있겠니 원청 기업을 때려야지라는 게 노동계에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일종의 수건 사업이었다고 하는데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넣은 겁니다. 현대차의 협력사 아무 노조나 이제 와가지고 현대자동차 정회장 나와 이제 이러는 거고 삼성전자 예. 몇 단계 거칠지 모르는 그런 협력사 노조가 또 모아가지고 이 회장 나와 지금 이렇게 하도록 합법의 테두리에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경제계에서는 이게 불법 파업을 조정하고 경영 예측 가능성을 파괴한다라고 반발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게 통과되면 제가 뭐 사석에서 만나본 소위 이제 이 대기업 소위 재벌이라는 대기업의 오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정말 그 법 통과되면 모든 우리 한국 대기업들은 그냥 일단 동작 그만 아무것도 더 이상 하지 않고 계속 눈치만 볼 수밖에 없다. 차마 그 자리에서는 우리는 수틀리면 외국으로 나갑니다까지 제 앞에서 말은 못했지만 지금 이 경제계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이렇게 되면 큰 기업들이 도대체 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기업 활동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업 활동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렇게 투자라고 오라 그러는데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처럼 해서 외국으로 간다든지 당장 한국 GM은 이제 아마 제가 볼 땐 그냥 한국에서 이제 사업을 접을 것 같아요. 한국 GM은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관세 때문에 여기서 만드는 뭐 그 아시다시피 르노라든지 이런 그 자동차들 GM에서 만드는 자동차들을 갖다 미국에서 사실 수출한다 그러면서 세금 없이 팔았었는데 한국에서의 그런 값싼 노동력 내지는 무관세 혜택도 없어진 상황에 저렇게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그 불법쟁이가 확산되는 그래서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GM은 나가는 거죠. GM만 나가느냐 한국 대기업들 중에도 기회만 되면 나가거나 최소한 한국에서 기업을 확장하지 않는 선택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제 노란봉투법 내용 중에 보면 말이죠. 이제 교섭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가령 구조조정, 공장 이전, 해외 투자 이런 거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해요. 노란 봉투법이 이게 중소기업 죽이는 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현대차 입장에서 이번에 이 새로 신형 나사를 개발한 데를 어디 업체 없어 찾아봤을 때 그래서 구매를 하려고 중소기업을 물색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 중소기업에 노조 있어 없어.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예. 노조 있는 협력사하고는 이제 앞으로 계약 다 종료시켜. 왜냐하면 그 협력사의 노조원들이 붉은 머리띠 두르고 현대차 정문을 봉쇄하려고 나설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노조 없는 하청업체하고만 이제 계약할래.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여기에도 큰 파동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걱정들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손잡고 뭘 하려고 하다가도 야 저기 잡았다가 저기서 저 노조 관련해서 우리한테 톡그 정말 머리에 이렇게 끈 묶고 들어와서 예. 자 원청기업 회장 나와 예. 원청 현대차 너희잖아라고 나와 하는 예.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법으로 이제 길을 열어놓다 보니 거기 좋은 거 알겠는데 괜히 거기 했다가 또 그런 분란을 일으키니 조금 잘 못 만들더라도 안에서 어떻게 해보자. 그렇지. 아니 외국에서 좀 사보자. 예.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우리 기업 말려 죽이는 법이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그걸 좀 걱정하는 거예요. 수입하자 이제 이렇게 될 텐데 가령 자동차에 보면요 앞유리에 윈도 브러시 있잖아요. 예, 예. 백미러 있잖아요. 예, 예. 이걸 현대차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다 외주 줘가지고 국내에서 만들고 거기 굵직 그 중소기업들 대기업 규모에 가까운 기업들도 있지만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백미러나 이거 만드는 회사는 그럼 자기들이 다 만드느냐 그렇지 않고 여기는 또 뭔가 부품 같은 거 또 이제 맞습니다. 예. 하청을 주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 그러는데, 무는데 예. 그걸 이제 하려고 그러겠어요? 맞습니다. 야 해외 어디가 있어? 중국, 태국에서는 안 만드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소위 진보 좌파 진영에서 만들었지만 이게 비정규직을 더 내쫓는 법이 됐었고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임대차인들이 한꺼번에 임대차 비용이 올라가거나 결국은 자기의 권익을 오히려 더 못 지키게 되는 역설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전례들 약자들을 오히려 벼랑 끝으로 몰았던 그러나 명분은 약자를 보호합니다라고 내걸었던 그런 법의 또 다른 되풀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저는 이 우려가 현실성이 있고 조선일보 사설은 진실의 순간이 멀지 않았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발언이 구윤철 예. 경제부총리의 발언이에요.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법 개정하면 되죠.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전 예산 쪽 이쪽으로 꽤 정통 관료였고 그래도 명석한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맞아. 정책실장이었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PBR 같은 거 얘기 네. 잘못했다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죄송합니다. 근데 구윤철 부총리도 그 PBR이 예. 평균 얼마냐면 예. 10이라고 했더니 예. 큰 망신살이 예. 뻗쳤죠. 예. 예, 망신살이 뻗쳤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진실의 순간이 멀지 않았다.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그리고 또 조선일보 사설 제가 한두 문장만 읽어드리면 이 노란봉투법 사실관계를 잘못 기반으로 삼고 추진했다. 민주당은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의 실상을 보면 하청노조의 원청교섭 허용 아까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보통 이런 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팩트파인딩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일 겁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제한 아까 말씀드린 아무리 저 불법적인 파업 내지는 쟁의를 하더라도 이 손해배상에 상한선을 두는 거. 역시 해외에선 파업할 때 사업장 점거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 자체가 없다. 그렇지. 또 우리랑은 토양 자체가 다르다. 근데 이거를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는 민주당 얘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아주 따갑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면 어떻게 암참 주한 미 상이나 주한 EU 상의가 일제히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공개 반발을 했겠느냐 이런 얘기를 사설에서 지적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성원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오늘까지 비대위원장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하는데 김현장 중에 한 분이 되죠. 예. 네.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노란 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은
경제내란법이다. 경제내란법이다. 예.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변혁 입법이다. 예. 김용범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문재인 때의 소득주도 성장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냐?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 실험용 쥐찜으로 인식하는 거냐? 날선 비판을 했네요. 네. 근데 그 비판들이 그냥 뭐 정치적으로 이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경제를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을 한다는 생각. 제가 아무래도 네. 경제부장을 좀 했었고 네. 경제학과 나오신 분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건 네. 무슨 좌우 뭐 보수 진보의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생체 실험 대상으로 한다는 그 비유나 지적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아니 김용범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사람 입에서 제가 딱 바꿔서 말하면 아니면 말고 아님 말고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정책실장이란 자가 그러니까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생체 실험이라면 그 비율 연장선상에서 우리 집안에 무슨 이를테면 제일 중요한 큰 어른이 계신데 그분 배가 아프다는데 일단 한번 칼로 째보지 뭐. 그래. 배 안에 뭐가 있는지 해서 아이 쨌다가 그래 여기 째가지고 여기 작은 창자 이만큼 잘라내보지. 아 거기가 아니었어? 아니면 그러면 그때 가서 큰 창자 잘라내보고. 그러니까요. 그때 가서 안 되면 유장도 잘라내보고. 그런 얘기가 다를 바가 없는 거 똑같은 아닙니까? 얘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우리 경제를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시절부터 전 세계의 유일한 한 세대 안에 최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갔다고 하는 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쓰는 우리 경제를 어떻게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또 고치면 된다? 아니 그러면 그 사이에 망가진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요.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그 부분은 누가 보상을 하고 누가 원상복구를 해주는 거예요? 김용범 지가 하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내란을 붙일 때는 이게 경제 내란이다. 이렇게 하는 비유는 전 그래도 어느 정도 끄덕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무슨 8.15 48년 8월 15일 건국절 하는 거 이게 무슨 역사 내란이다. 그럴 때 붙이라고 그렇게 내란을 사람들 이마에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마에다가 갖다 붙이는 라벨처럼 쓰는 그런 내란에 쓰는 용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좀 흘렀지만 쟁하고 애뜰 날